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치사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 등을 얘기할 때 이걸 붙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에서 을, 그리고 월요일에 만나라고 할 때 에. 한국어에서 이 정도 역할을 우리가 전치사가 맡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왕초보들이 너무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본 느낌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 되는데요. 이거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한 중수 이상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영어로 preposition 이라고 하거든요. pre는 앞에라는 의미고 position은 위치하다. 그래서 어떻게 위치하냐면 단어나 구 앞에 위치해서 장소, 시간, 이유 등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어 동사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어주는데요. 나는 먹어야 된다. 나는 샤워를 할 것이다. 등등의 첫 번째 느낌을 말해준 다음 언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등등의 역할을 맡아준다고 보시면 되죠. 뒤에 이런 내용을 붙으면 좀 더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I will play tennis. 나는 테니스를 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뒤에 전치사를 사용해서 추가 느낌을 더해 볼게요. 첫 번째, with my friends. 이 with를 사용해서 내 친구들과 함께 하는구나.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나는 테니스를 칠 거다라는 그림을 그려주면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 친구들이 여러 명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in 울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테니스를 치는 장소가 울산이구나 라고 장소를 말해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on Monday. 아무 날이나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하는구나 라고 추가 느낌까지 더해줬죠. 만약 이걸 다 더한다면 I will play tennis with my friends in 울산 on Monday. 이렇게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문장이 긴 걸 보실 건데요. 그럴 때는 투부정사나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해서 장소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시간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문장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on 같은 거나 in 같은 게 좀 헷갈리면 조금 틀리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Monday, 울산 이런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제가 정말 많이 사용되는 장소, 시간, 기타 전치사를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저 정도 느낌이 있고 나중에 내가 한번 자유롭게 사용해 봐야지 라고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째로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습관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t, on, in을 사용해서 어딘가 있다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걸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at, on, in. 요거부터 여러분이 정복해 주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기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몇 개 더 할 겁니다. 요것만 알아주셔도 초보자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소금이나 간장 정도만 있으면 이 짠맛을 더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핑크 솔트라든지 아니면 죽염 저도 잘 모르는데 되게 다양한 이런 향신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쓰면 좋지만 요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보면요. 일단 at부터 해볼게요. at. 제가 방금 콕 집었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콕 집는 것을 at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정 지점이나 장소를 콕 집어서 말할 때 혹은 경계선이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이 at을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a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will wait at the bus stop.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 will wait.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디서 기다린대요? 이 장소를 이제 at을 사용해서 말해주는 거죠.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라고 했는데요.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스 정류장 좀 애매하잖아요. 요즘은 좀 잘 지어진 거는 진짜 멋있게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보통 그냥 길 있는데 버스 정류장 딱 있는 그런 애매한 경계선이 모호하잖아요. 그럴 때 at을 사용해서 콕 집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at을 사용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몇 개 배워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on이 있는데요. 표면과 표면의 접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위에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 on의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붙어만 있다면 위에 있든 옆에 붙어 있든 아니면 아래에 붙어 있든 전부 다 on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시계가 벽에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우리가 on the wall, 벽에 붙어 있는 걸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맞닿아 있다면 다 on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he dog is on the chair. 개가 어디에 있죠? 의자에 딱 붙어서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 개가 공중부양을 해서 위에 떠 있다. 그러면 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자에 딱 붙어서 위에 있죠? 그러면 on the ta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요. 안팎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의 내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디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입체적인 것의 내부, 어떤 국가나 도시 같은 것들도요. 뭐 제가 울산 출신인데 울산 또 부산, 뭐 창원, 진해 이런 거에 딱 경계선 쳐놓고 우리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을 사용합니다. 보통 큰 단위, 뭐 도시라든지 나라 같은 거는 인을 사용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니까 인서울을 하라고 했거든요. 인서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들어봤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인서울이니까 뭐 in Korea, in New York 이렇게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으로 갇힌 경계 안쪽 전부 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I live in Seoul. 저는 서울에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에 거주한다고 할 때 I live in Seoul. 나중에 도시나 국가 같은 것들 혹은 방 안에 있다고 할 때도 in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얼추 느낌은 대충 오는 것 같다. 요 느낌에서 이제 문장 많이 만나보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전치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in front of, across from 등등의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일단 가볍게 보고요. 이런 것들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보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at, on, in을 완벽하게 만든 상태에서 완벽이 뭐 진짜 정확하게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겠다. 이거 한번 사용되는 표현들 몇 개 쓸 수 있겠는걸?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책에 쭉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또 단어들 보시면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 가게는 길 끝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가게가 있긴 있는데 길 끝에 있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shop is at the end of the street. The shop is. 그 가게는 있습니다 라고 어떤 그냥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비동사 사용했어요. The shop is.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배웠던 게 이 전치사는 끝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 거는 계속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한 다음에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t the end라고 하고 있죠. 이 끝쪽을 말할 때 보통 end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at을 사용해서 콕 집어주는 느낌. at the end. 그리고 어떤 끝쪽이죠? of the street. 길의 끝쪽. 그러니까 길 끝에 있다란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를 통째로 외우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이 단어를 바꾸면서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멜로디까지 같이 at the end of the street. at the end of the street. 보통 강세가 end와 street 쪽에 강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shop is at the end of the street. 멜로디를 한번 타보시는 거죠. 누군가가 길을 물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where is the 땡땡 shop? The shop is at the end of the street.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저도 이제 요거 약간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지금은 좀 덜 물어보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있으면 저는 이제 눈을 피하지 않거든요. 그쪽에서 쳐다보면 저도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미소를 살짝 짓고 있으면 거의 80% 이상 확률로 길 물어보러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let me see, the shop is at the end of the street.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표현 외에도 우리가 몇 가지 표현들 아니면 손짓 발짓 섞어서 over ther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저쪽입니다. 그래서 restroom, over there.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외국인 오시면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녀는 집에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고 있죠. 집에 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도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She lost her ring at home. 집에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at home 자체를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집에, at home, at home. 이거는 좀 관용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저도 그냥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at home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She lost her ring. 이번에는 과거를 사용했죠. She lost. 그녀는 잃어버렸습니다. Her ring. 그녀의 반지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거 때 배웠던 뭐뭐 했습니다 라는 과거 표현이고요. 그리고 장소, at home.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하면서 더 정확하게 단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lost her ring at home.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 기다리고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자, 나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기다리고 있다고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waiting at the bus stop. I'm waiting. wait가 기다리다죠? I'm waiting. 나 기다리고 있어. 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라고 이 진행형을 사용해서 얘기해주면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실제 사용할 때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I'm waiting 하는 것보다 I'm waiting. 이 생생하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At the bus stop. 보통 정류소 같은 거는 이제 뭐 경계가 모호한 거니까 또 이것도 at을 많이 사용합니다.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at이라고 딱히 떠오르지 않아도 at the bus stop, at the end of the street, at home.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완벽합니다. 네, 이거를 문장을 외우라고 한 이유가 이거가 감각적으로 이 느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꼭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요. 공항에 언제 도착했어요? 공항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이것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의문사와 과거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한번 볼게요. When did you arrive at the airport? 자, 언제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오면 되겠죠? When. 그리고 당신은 도착하셨나요? 라고 과거니까 Did you arrive? When did you arrive? 너 언제 도착했니? 라고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at the airport. 공항에 라고 하고 있죠. When did you arrive at the airport? 의문사와 과거까지 같이 복습해주는 느낌. 네, 참 좋네요. 그리고 at the airport. 공항에 라고 콕 집어주니까 at을 쓰는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문장을 많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At the airport가 한 몸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에어포트 어색하죠. At the airport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 책은 책상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그 책 어딨냐? 아, 그 책은 책상 위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에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e book is on the table. 그렇죠. The book is. 그 책은 있습니다 라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On the table. 책상 위에. 그냥 위에가 아니고요. 딱 달라붙는 접촉의 느낌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The book is on the table. 이런 표현은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핸드폰 어딨어, 우산 어딨어 라고 할 때 뭐 의자 위에 있거나 책상 위에 있거나 침대 위에 있거나 전부 다 on을 사용해서 on the table, on the chair, on the bed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The book is on the table. 영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식탁 위에 계란을 놓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란 어딨어? 내가 계란 놨어. 식탁 위에. 식탁이라는 곳 딱 달라붙어서 위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put an egg on the kitchen table. 자, 이번에는 I put an egg. 참고로 put은 과거형 또 put이에요. 그래서 뒀습니다. I put 뭘 뒀죠? An egg. I put an egg. 저는 달걀을 뒀습니다. 어디 뒀죠? On the kitchen table. 이번에는 테이블이 아니고 키친 테이블이라고 식탁의 느낌을 좀 더 줬죠? On the kitchen table. 자, 식탁 위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on을 사용했습니다. I put an egg on the kitchen tabl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버스에 노트북을 두고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 노트북을 두고 갔어요. 버스에. 음미단이 하나,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left my laptop on the bus. 자, leave라는 동사가 두고 가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뭔가 실수로 두고 내릴 때 이 leave, 과거형은 left, 이거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까 put은 그냥 두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leave는 두고 간다는 느낌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I left my laptop. 그러면 두고 왔어요. 내 노트북을요. 참고로 노트북은요, 약간 콩글리시와 가깝고요. 그냥 노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노트북은 랩탑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I left my laptop. 내 노트북 두고 왔어. 어디에 두고 왔죠? On the bus. 요거는 대중교통 할 때 보통 on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두 발로 걸어서 가는 대중교통 수단들. 버스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차도 그렇겠죠.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접촉해서 하는 교통수단들은 일반적으로 on을 사용합니다. 물론 in을 사용하면 이 버스 안에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버스에 하면 on the bus, 그리고 뭐 기차에 하면 on the tr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 left my laptop on the bus. 그리고 이제 몸을 안으로 이렇게 구겨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택시나 차 같은 것들은 in the car, in the taxi, 이렇게 표현해요. 요것도 나중에 바꿔 얘기할 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는 조금 헷갈리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on으로 깔고 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left my laptop on the bu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는 내 볼에 키스했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 내 볼에 키스한 게 입술이 딱 접촉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 kissed me on the cheek. 여기 뺨이 cheek라고 하는데요. 뺨에 이렇게 입술이 탁 달라붙는 거니까 이것도 on의 느낌을 살려서 on the cheek,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가 나한테 키스했습니다. He kissed me. He kissed me. 끝나는 게 아니고 on the cheek. 입술에 한지 뭐 이마에 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거는 복습하는 느낌으로 과거에 한 거니까 이 과거형이 kissed, 이렇게 사용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저는 방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방 안에 있어.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 am in my room. 이것도 비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면 되죠. 뭐 집에서 머물거나 집에서 뭔가를 먹거나 하는 동작은 우리가 그 각각의 동사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있어. 있는 상태. 그거는 I am입니다. I am. 그리고요. in my room. 내 방 안에 있다. 내 방과 다른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am in my room. 너 지금 어디 있어? I am in my room.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in my room 자체를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태국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거는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도시나 나라 정도의 큰 거, 경계선을 딱 치면 in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가면요. Do you live in Thailand? 네, 태국은 영어로 타일랜드고요. 관심 있는 나라 이름만 요거 외워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타일랜드 이렇게 막 멜로디 없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벨기에도 사실은 벨기에가 아니고 벨지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베트남도 비엔남 이렇게 하고요.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읽는지 한번 네이버 사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나라들 뭐 Korea, China, Japan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다른 나라 여행 가실 때 그 나라 이름 정도는 발음을 연습해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Do you live? 너는 살고 있니? 너는 사니? 라고 물어봤고요. In Thailand, 태국에 그렇게 나라나 도시같이 큰 단위는 in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Do you live in Thailand? Do you live in Thailand? 나중에 나라 바꾸는 거죠. 한국에 사세요. Do you live in Korea? 혹은 뭐 일본에 사세요. Do you live in Japa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의문사 변형을 활용해서 너 어디 살아라고 하면 Where do you live?
그렇죠. where를 사용하면 되고요. 저는 한국에 살아요. I live in Korea. 혹은 저 서울에 삽니다. I live in Seoul. 그렇죠. 배웠던 걸 계속해서 복습하고 바꿔 얘기하고 계속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자, 11번째도요. 냉장고에 우유가 좀 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냉장고 안에 있죠. 딱 경계선 냉장고는 확실하죠? 그 안에 있다고 할 때는 in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There is some milk in the fridge. There is not there are를 사용해서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Some milk. 우유가 좀 있습니다. There is some milk. 어디에 있죠? In the fridge. 여기서 fridge는 냉장고입니다. 근데 그냥 냉장고가 아니고 냉장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냉장고 안에 있다고 하니까 in the fridge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There is some milk in the fridge. 한번 더 해볼까요? There is some milk in the fridge. 엄마 목말라 마실 거 없어? There is some milk in the fridge. 엄마 나 빵 먹는데 너무 텁텁해. There is some milk in the fridge. 계속해서 혼자 상황을 설정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는요. 그는 차 안에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야, 철수 어디 갔냐? 얘 지금 차 안에서, 이 차라는 공간 안에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버스나 이런 기차같이 두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공간 속에 들어간다면 in을 사용하는데 차나 택시는 보통 in을 사용해요. 물론 이런 서서 들어가는 이런 좋은 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공간 안에 들어가는 차들이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 is looking for the key in his car. 여기서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 그냥 찾다가 아니고 이렇게 찾아 헤매는 듯한 모양을 look for라고 합니다. find는 찾았다라는 느낌에 좀 가깝고요.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 어딨지라고 하면 look for, look for 이렇게 구동사 함께 외워주시면 돼요. 진행형하고 있죠. He is looking for. 그는 찾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죠? The key. He is looking for the key. 그는 지금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열쇠를 찾아 헤매는 거고요. 어디서 찾죠? In his car. 그의 차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He is looking for the key in his car. 그는 차 안에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는요. 헷갈린다면 다시 1강부터 혹은 난 비동사는 잘 나오는데 이 진행형이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진행형만 따로 가서 복습을 해 주시면서 첫 번째 의미 단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at, 콕 집는 점의 느낌, on, 접촉, in, 공간 안에. 요거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예문에 있는 요 덩어리 표현만이라도 외워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퀴즈 드릴 건데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힌트 드릴게요. 요거는 at, on, in이 아니고 바로 옆에는 next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next to. 그러면 바로 옆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책에 다른 표현도 있으니까 요거 섞어서 예를 들어서 in front of로 한번 사용해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일단 요 퀴즈를 말씀드리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요건 영어로 뭐죠? 네, can I죠. 앉다는 sit down에서 sit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너의 옆에 next to 당신 다 드렸네요. 자, 요거 그냥 요거 단어는 이해되지만 문장으로 한 번에 훅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꼭 얘기해 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복습하면서 종이책이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책 구입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 전치사 at, on, in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평소 얘기할 때 9시에 무언가 했어 혹은 월요일에 가야 돼 이렇게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at, on, in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표현들도 많겠지만 이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얘기할 때 큰 불편함은 없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부터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요.
at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at은 우리가 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 혹은 특정한 한때를 나타낼 때는 at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콕 집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at부터 시작해서 at, on, in 이렇게 점점점 큰 시간을 표현한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5시 이럴 때는 at이 가장 잘 어울린데요. 밑에 표현을 볼까요? Please call me at 7 o'clock. Please call me라고 하면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전화해달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몇 시에 라고 콕 집어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럴 때 at 7 o'clock 이렇게 시간 표현이 뒤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 외에도 밤에 혹은 정오에 라고 할 때도 우리가 at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단독으로 외우기보다는 at night, 밤에 이렇게 표현을 통째로 기억해 주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예문에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치사 on도 있는데요. 어떤 하루나 요일 등을 표현할 때 우리가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혹은 특정 요일이나 주말 앞에는 on이 붙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monday를 외우기보다는 on Monday,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on Christmas 이런 식으로 on을 붙인 형태를 많이 말하고 연습하다 보면 이게 없으면 더 어색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What do you usually do? 이렇게 하면 너는 평소에 무얼 하니? 라고 묻는 건데요. 뒤에 on Sundays가 붙었죠. 그냥 Sunday를 붙이는 게 아니고 on Sundays 이렇게 on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를 더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라는 표현이 되고요. 끝에 s를 붙여서 on Sundays라고 하면 이게 복수잖아요. 일요일마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뭐해? 라고 하는 것보다 너 일요일에는 평소에 뭐해?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좁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저기 시간을 넣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n을 보겠는데요. in은 달, 계절, 연도 정도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in이 어떤 경계선이 있는 이런 거 내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표현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F부터 작은 느낌, 그 다음에 on, in 점점 크게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In September 9월 같은 경우에도 이 요일이나 날들이 뭉치면 한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in September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in 2020 2020년이 됩니다. 이렇게 큰 단위에서도 in을 사용해서 연도나 달이나 여기 계절 in the winter 혹은 in the morning 아침 이런 표현들도 그냥 morning보다는 in the morning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막 세밀하게 따지면 이거 오늘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다가 굳어진 이 전치사들은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볼 때는 It's very cold in the winter. 굉장히 추운데 언제 춥죠? In the winter. 겨울에 춥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in the winter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at, on, in을 배웠는데요. 웬만한 시간 표현은 이거 함께 사용하시면 거의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나중에 다 알겠는데 이게 전치사 뭘 사용했더라 라고 고민하면서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러지 말고요. 일단 뱉고요. 네,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얘기해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풋을 계속해서 듣고 말하다 보면 또 여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실수가 자연적으로 교정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걸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일단 얘기할 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받아들이자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예문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3시에 만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 3시에 이렇게 덩어리 두 개가 떠오르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Let's meet at 7 o'clock. 네, 일단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뭐 상대방한테 한 명한테 얘기한다면 Why don't you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명이 있다면 우리 뭐뭐 합시다. Let's. 바로 요걸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동사를 함께 사용하면 Let's meet. 우리 만나요. 그리고요. At 7 o'clock. 이럴 때도 시간. 몇 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at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at 7 o'clock.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한 번에 나오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let's meet at 7 o'clock. 이렇게 덩어리 두 개가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뭉쳐서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거 가보겠는데요. 두 번째는요. 저는 7시에 예약을 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 예약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7시에. 이렇게 시간 표현들은 뒤에 넣어주시면 되니까 순서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럼 영어로 해보면요. I have a reservation at 7 o'clock. have a reservation 하면 예약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요것도 덩어리로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 have a reservation. 언제 했죠? at 7 o'clock. 이번에는 7시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저 예약을 했습니다. 7시에요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시간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at 7 o'clock 이렇게 at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콕 찝는 느낌, 시간에 이 시계바늘을 탁 찝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정오, 밤에 이럴 때도 at을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Don't make noise at night. 자, 여기서 주어 동사로 보통 영어 문장이 시작하는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요. 주어 빼고 don't부터 나오시면 돼요. Don't, 그 다음에 make noise. 소음을 만들어내는 걸 make noise라고 하죠. 그래서 시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Don't make noise.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늘상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가 될 수 있지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라고 콕 집어서 at night 하면 밤에는 시끄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집에 있거나 밖에 있을 때 이 낮에는 뭐 좀 시끄러워도 괜찮은데 이게 잘 때 보통 night이라고 얘기하면 이 해가 질 무렵이 아니고 진짜 깜깜해진 밤을 의미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시끄럽게 하면 이 민폐잖아요. 그럴 때 don't make noise at night. 네, 뭐 please가 아니고 그냥 don't부터 나오면 사실 막 예의 차리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이 약간 명령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앞에 강세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Don't make noise at night. 이런 느낌이죠. 자, 계속 가볼게요. 4번은요. 그녀는 정오에 도착할 겁니다. 그녀는 도착할 건데 언제나요? 정오에. 자, 이렇게 덩어리 두 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바로 가볼게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She will arrive at noon. 이렇게 되면 되겠죠? She will arrive.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래에 했던 will 또 복습되는 겁니다. 이 전치사는 뒤에 붙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건 계속 복습이 되는 거예요. She will arrive. 그녀는 도착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She will arrive.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을 해결하고 두 번째 시간을 얘기해야겠죠. 여기서는 at noon, at night과 마찬가지로 밤에, 이거는 정오에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오를 떠올릴 때는요, noon이 아니고 at noon,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붙이는 거를 몸으로 익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at noon, in noon이 아니고 뭐 by noon도 아니고 at noon, 정오에 이렇게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탄절에 교회를 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어떤 특정 시각이 아니고 날을 얘기하고 있죠. 생일잔치, 크리스마스, 요일 이런 것들은 오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I went to church on Christmas. I went to church. 나는 교회에 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Go to church. 교회에 가다. 요거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덩어리 표현들은요.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열심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 이런 표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거 괜찮다 싶은 것들은요. 따로 정리를 해두셔도 되고요. 이 기초영어 30일 특강책에 보면 진짜 자주 사용하는 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그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뽑아서 다 정리해 놨거든요. 이 30일 특강 내가 더불어서 공부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I went to church.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On
Christmas. 네, on Christmas 하면 뭐죠? 네, 성탄절이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에 라고 하면 on Christmas. 특정 날은 오늘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교회 갔어요 라는 표현은요. I went to church on Christmas. 하나, 두 개 덩어리 표현인데요. 나중에 이게 on 같은 게 신경 쓰지 않아도 붙으면 말하기에 있어 속도가 굉장히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주말에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계획을 묻고 있죠. 너 뭐해? 주말에. 이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통째로 외워주세요. 영어로 하면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On weekends. 이렇게 하면 주말에 무엇을 하세요? 라고 on을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를 붙이면 약간 복수의 느낌이 있어서 이거 주말마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what do you do는요. 사실은 이 직업을 물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딴 것 빼고 what do you do? 평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건데요. 늘상 하는 일이니까 보통 직업을 묻는 게 되겠죠. 여기다가 what do you usually do? 라고 usually를 붙여서 평소에 뭐해? 라고 취미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뒤에 이렇게 on weekends. 평소에 늘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평소에 늘 중에 이 주말만 뽑아서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라고 네, 보통 하는 일 혹은 취미, 뭐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등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직역하면서 주말에 뭐 하세요가 아니고요. 주말에 뭐해? 너 취미가 뭐니? 너 여가 시간엔 보통 뭐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1:1 대응은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그래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대화 주제를 찾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앞으로 쭉쭉쭉 밀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는 일요일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자, 그러면 일요일 그냥 썬데이가 아니고 날에 붙는 요일에 붙는 on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 had to work on Sunda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have to가 아니고 과거형인 had to를 사용했습니다. have to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거, 그게 have to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앞으로 뭐 하거나 지금 그런 일이 아니고 예전에 뭐 이거 일요일이라면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뭐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럴 때는 had to 라고 과거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He had to work. 그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이 회사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he had to work. 그리고 뒤에 on Sunday. 일요일에 이렇게 on을 붙여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last Sunday라고 해서 지난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그렇게 꼭 얘기하지 않아도 on Sunday, 일요일에 요거는 과거랑도 사용되고요. 현재랑도 사용되고 미래랑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o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어 얘기해 볼까요? He had to work on Sunday. 덩어리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덟 번째는요. 생일날 파티를 했어요. 저는 파티를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생일날 한 거죠. 하나, 둘. 계속해서 음이단위 이것도 이 어순도 연습되고 앞에서 나오는 뭐 조동사나 시제도 연습되고 거기다가 전치사까지 점점점 블럭을 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had a party on my birthday. I had a party. 자, 이번에도 have a party라고 하면 파티를 하다인데요. 과거, 뭐 앞으로 할 거나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했던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had a party. 저는 파티를 했습니다. 언제죠? On my birthday.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어떤 날. 사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on my birthday on Christmas. 요거를 외워준 상태에서 나중에 한 번씩 그 책 보면요. 거기 막 언제 있는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영어로 연습하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학창 시절에 이 시험 본다고 달달 외워봤거든요. 요일, 연도 막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이거를 당장은 이렇게 막 시험 풀어서 정답을 맞췄는데 시간 지나고 Sunday, in my birthday, on my birthday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자꾸 시험 풀듯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겠죠? 문장으로 외우면 나도 모르게 had a party, I had a party on my birthday. 아, 맞다. on이었지. 이거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보면 맞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제 생일은 9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제 생일 9월이거든요. 그래서 요 예문도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뭐 아직 한참 남았네요. 자,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어떤 날들이 그리고 요일이 on이라면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인 달은요. in을 사용합니다. in September.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연습도 하는 겸 3월 in March, 9월 in September, 12월 in December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꾸 짝지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이게 다 외우고 있어도 헷갈리거든요. 갑자기 6월이 줄라이였나 준이었나 막 이렇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쉬운 것부터 한 번씩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헷갈렸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하니까 이제는 바로 9월, September, 1월, January, 2월, February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면 쭉쭉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헷갈리면 또 외우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여러분의 생일은 달을 넣어서 제 생일은 뭐 3월입니다, 7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저는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는 샤워를 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아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아침이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요. I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밤은요. at night. 그리고 저녁은 in the evening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녁이 뭐고 밤이 뭐지? 이래서 이 영어 실력이 한국어 실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나 봐요. 제가 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evening, 저녁이라고 하고요. 밤이라고 하면 자 깜깜해졌을 때 뭐 9시, 10시, 11시 이럴 때는요. night, at night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아침은요. in the morning.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요. 뭘 하고 이렇게 내가 평소에 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아침에 무엇 했던 거를 얘기한다면 in the morning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샤워했어. 나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혹은요, 늘 하는 습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read a newspaper in the morning.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저는 평소에 아침에 신문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배웠던 걸 사용해서 뭐 조동사도 넣어보고요. 과거도 넣어보고 미래, 현재 다 넣어서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은요. 겨울에는요. 스키를 타러 갑니다. 자, 스키를 타러 가는데 그게 언제죠? 그게 겨울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겨울도 in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론은 참고해 주시고요. 문장을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go skiing in the winter. go skiing 하면 스키를 타러 가다인데요. 보통 뭐 이동하면서 하는 스포츠, 예를 보면 여트도 있고요. 아니면 스키도 있고 수영도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완전 스키 초보자들은 이렇게 초보자형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만 보통 스키라는 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스포츠죠. 그런 거는 보통 go를 사용해서 표현해요. I go skiing. go 플러스 ing. 뭐 하러 가다라는 말도 되고요.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I go skiing. 현재형을 사용해서 저는 평소에 스키를 타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스키를 겨울에 타러 가죠. 봄, 여름, 가을은 뭐 특별한 이런 로프를 가지 않는 이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in the winter, in the winte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I study English in the winter. 저는 평소에는 영어 공부 잘 안 하는데 겨울에 막 추워지면 영어 공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영어 공부해요.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 시간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습관들을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은요. 2022년이 아니고요. 2002년도네요. 요거 월드컵 시즌. 이때 참 재밌었는데 이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거 2002년이에요. 요것도 주어 동사부터 저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연도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in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joined the company in 2002. 이렇게 돼요. join이라고 하면 어디 뭐 가입하거나 들어가다라는 느낌이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I joined the company. 저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언제 했죠? In 2002. 네, 그래서 in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연도 얘기할 때는요. 일단 전체를 얘기해 주세요. 뒤에 있는 숫자 빼고요. 2000 요거를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나머지 숫자 뭐 여기선 2라고 들어갔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012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and 넣어주셔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 in 2002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내가 나는 1998년도에 입사했는데 아니면 2002년도에 입사했는데 이렇게 연도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2000년대 말고 만약 1998년이다 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하기 좀 헷갈리면 반반씩 끊으면 됩니다. 19 그 다음에 19가 표현되죠. 나중에 98년도라고 하면 1998 이런 식으로 반반씩 끊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시간 표현을 저랑 같이 연습해 봤는데요. 네, 뭐가 있었죠? at, 그리고 on, 그리고 in.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작은 시간 단위부터 큰 연도까지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론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 보면서 나중에 생각과 동시에 말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는데요. 앞선 문장이죠. 제 생일은 땡땡월입니다. 3월입니다. 7월입니다. 12월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틀려도 괜찮고요. 모르면 이거 또 네이버에 찾으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My birthday is 땡땡이라고 여러분의 생일 포함된 월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한국어로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My birthday is September.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이 능동적으로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일단 30강, 우리가 30강이 일단 한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한 강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 꼭 댓글 적고 책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기초영어 30일 특강 마지막 30일차인데요.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가장 중요한 이 말하기 문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치사,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 예를 들면 with, by, for, during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뭐더라 라고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자, 30강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걸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with와 without입니다. with는 함께 있다는 느낌이죠. 무언가 관계가 있을 때 혹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동반의 의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소유의 의미, 어떤 행동에 필요한 도구를 나타낼 때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부 다 함께 있는 동반의 느낌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구의 느낌을 사용할 때도요. 이 망치 같은 걸 손으로 쥐고 나와 함께 있잖아요. 이 함께 있는 느낌을 다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without은요. 네,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것이 없다고 할 때 너 없이, 도구 없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지 않는 걸 말할 때 withou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다, with, 있지 않다, without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I came with James. I came, 저 왔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왔습니다가 아니고요. 내 옆에 제임스라는 애를 데리고 온 겁니다. 함께 왔죠. 그래서 동반의 느낌을 가진 with를 사용해서 with Jam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주로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With you, with James, with her 이런 식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without을 넣어서 I can't live without a TV. I can't live.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살 수 없다가 아니죠. 네, 그냥 살 수 없으면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Without a TV. TV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루 종일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TV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without 이걸 사용할 수 있겠죠. 혹은 네,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I can't live without you.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문장도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이렇게 with, without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by인데요. 이 이동수단, 보통 버스나 택시나 기차 등 이런 이동수단을 말할 때 by를 주로 사용합니다. 택시 타고 갔어요? 아니면 거기는 버스 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타고라는 이동수단, 이렇게 얘기할 때는 by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좀 예외가 있는데요. 걸어서 간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on foot, 이 발이 지표면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가죠. 이럴 때는 on을 사용해서 on foot,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예문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기 보면요, I went home. 저는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그냥 내가 집으로 가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고 싶어. 그냥 간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걸 말하고 싶다면 by taxi 혹은 by bus, by train 등등 이 교통수단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by를 사용해서 어떤 교통수단, 뭐뭐를 타고 갔다를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I go to school on foot. 자, 여기서는 by가 아니죠. on foot 자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교통수단은 by를 사용하는데 on만 따로 떨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것만 외워주세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갑니다 라는 정보를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bout을 보겠는데요. about은 우리가 뭐뭐에 관해서, 대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talk나 think나 know 등의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 will think about it. I will think. 내가 생각할게. 네, 뭘 생각하죠? 네, 여기서 끊으면 조금 어색하죠? 보통 about가 많이 사용하죠. I will think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저것을 한번 떠올려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진의 느낌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이것도 이렇게 주변에 뭐뭐에 관련해서 대해서라고 봐주시면 되죠. 다른 동사도 보면요. Don't talk about work. Don't talk. 이야기하지 마. 여기까지 좀 어색하죠? Talk about work. 일과 관련해서 일과 관련한 아침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니면 출근 시간이 있고요.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그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알거나 이런 동사 뒤에 about을 붙여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라고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면요. for 그리고 during 이 표현들이 있는데요. 둘 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동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차이점을 볼게요. 이 for는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지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구체적인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for 10 years 하면 10년 동안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during은요, 동안이라는 해석은 비슷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어떤 한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여기선 시간 표현보다는 방학이라든지 여름 같은 기간이 주로 등장합니다. 뒤에는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시간이냐 기간이냐 이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네, I was busy during the vacation. I was busy. 저 바빴어요. 바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during the vacation. 이 방학 기간 동안 바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물론 방학 시작하고 방학 끝날 때까지 1초도 빠짐없이 계속 바빴다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 언제는 바빴다라고 그 기간 한 점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런데 밑에 한번 보면요. I've lived in Seoul. 네,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For 10 years. 네, 10년 동안 쭉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너 얼마나 오래 살았어? 라고 보통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을 한다면
for를 사용해서 그 기간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요, 이 문장 예문을 보면서 요거 for 10 years during the vacation 이런 거를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전치사를 다양하게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대충 알겠다. 그리고 말은 나오지 않고 잘 안 들릴 겁니다. 예문을 많이 만나보시고요. 실제 내 얘기처럼 많이 해보신다면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에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전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당신과 함께 여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저 여행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말이죠. 그냥 여행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변하죠. I want to travel with you. I want to travel. 저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함께 있는 동반의 느낌은 with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내 몸과 함께 있는 거고요.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거, 도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이 동반의 느낌으로 확장시키면 되는 거죠. I want to travel with you.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 I want to 나왔으니까 이것도 함께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임스와 어울리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울리지 마. 제임스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요거는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 표현이니까 통째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Don't hang out with James. hang out이 어울리다,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플레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성인들이 쓰기에는 좀 애매한, 조금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라면 hang out을 사용해 주면 되는데 단독으로 hang out보다는 hang out with라고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 어울리는 건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hang out with 어떤 사람, 요렇게 외워주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Don't hang out with James. 하지 마. 뭘 하지 마? 제임스와 어울리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Don't hang out with James. 한 번 더 해볼까요? Don't hang out with James. 네, 그래서 with의 느낌을 같이 붙여서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위로 종이를 자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자르세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이 도구, 가위를 사용해서 가위로 자르라고 했는데요. 내 손과 가위가 함께 있는 이 도구를 사용한 느낌은 with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cut the paper with scissors 이렇게 되는 거죠. cut the paper, 종이 잘라. 네, 그런데 이거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이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라고 하면 가위로 뭐지? 헷갈리지 말고요. 함께 있을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with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with scissors. 요걸로 잘라주다고 얘기하고 있죠. cut the paper with scissors.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있던 느낌이 아니고요. 당신 없이는, 네, 이거는 뭐뭐 없이라는 without을 사용했는데요. 요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예문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조동사 뭐뭐 할 수 없다. can't. 요거 복습되는 거죠. 전치사는 앞에 거 다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with you가 아니고요. without you. 실수로 with you 하잖아요. 그럼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썩 꺼지라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with와 without 정반대 의미니까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I can't live without you. 혹은 꼭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하려면 이런 핸드폰 같은 거 보면서 I can't live without you. 나 너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네, 예전에 미드나 영화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보고 막 그렇게 막 사람의 빙의해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 없이 먹지 마. 먹지 마. 나 없이. 뭐뭐 없이. without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don't eat without me. 나 없이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Don't eat without me. 하나, 둘 의미 단위죠. 네, 그래서 뭐 don't eat with me. 나랑 같이 먹지 마. 이건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 전치사는 여기 나온 제가 말씀드린 표현뿐만 아니라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바꿔봐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추가 느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문장을 계속 가지고 놀아보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요.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인데요. 먼저 저는 출근합니다라는 문장을 먼저 내보낸 다음에 버스 타고 이런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전치사 기억나시나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go to work by bus. 자, 우리가 덩어리 표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go to work가 자연스럽게 탁 go to work 바로 떠오르죠. 그러면 주어 동사니까 I go to work. I go to work. 첫 번째 의미단이 나왔고요. 잠깐 쉬다가 by bus.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씩 쌓여가잖아요. 이것들이 한 번에 확 잘 되기보다는 요거 배운 건데 이거 좀 익숙해졌고 요거 오늘 배웠으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덩어리들이 계속 연결되기 시작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올 정도가 되면 여러분 영어 실력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쌓아가고요. 까먹으면요. 다시 해주시면 돼요. 계속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쌓고 하다 보면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I go to work by bus. 근데 이게 아니고 나는 택시 타고 가는데 그럼 내 문장 만들어 볼까? I go to work by taxi.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죠? 저는 주로 지하철 타고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I go to work by subway. 이건 제 문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걸어서 2시간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2시간 걸리는데 그냥 2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걸어서는 표현 외우셨나요? 네, 이거 까먹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요. It takes 2 hours on foot. It takes 2 hours. 보통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t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takes 2 hours. 2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단이죠. 두 번째로 on foot. 걸어서. 만약 바꾸고 싶으면 It takes 2 hours by train. 기차 타고 3시간 걸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서울에서 울산을 가면요. 버스 타고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It takes 5 hours by bus. 저는 또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문장을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주신다면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 문장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It takes 2 hours on foot. 한 번 더요. It takes 2 hours on foo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뭐에 관련하고 대하는 거는 about입니다. 이 강세가 about가 아니고요. about. 두 번째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해주시면 I'm thinking about the mat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thinking about.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Hey, what are you doing now? 라고 물어본다면 I'm thinking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혹은 I'm thinking about my cell phone. 내 핸드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이거 바꿀까 말까? 이렇게 대상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I'm thinking about. 요거는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거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I'm thinking about the matter. 그래서 about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동사 붙이는 건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쓸 일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것 미드나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를 물어보면 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싸운 얘기나 이런 얘기 주로 등장합니다. 영어로 하면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 don't want to.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I want to. 나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I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아요. Do you want to? 하고 싶나요? 요렇게 질문 답변. 이거 세 개는 그냥 툭 치면 나오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붙이면 되죠. 여기서는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다,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친구 어저께 싸웠는데 야, 너 왜 싸웠어?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바로 나오시면 오, 나 영어 나오네? 이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10번째는요. 그는 일주일째 앓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앓고 있다. 일주일 내내 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넣었는데 일주일이라는 건 숫자가 들어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for, during 둘 중에 for를 사용하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He has been sick for a week. 현재 완료가 등장했죠. has been, has pp 형태입니다. 원래 그냥 그는 아픕니다 라고 하면 he is sick. 과거라면 he was sick. 이렇게 한번 비동사 배분감 써볼까 라고 하면서 느낌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는 지금 아픈 상태예요. He is sick. 과거에 아팠습니다. He was sick. 합쳐볼게요. 예전부터 지금까지라면 have pp 현재 완료죠. 비동사는 been 요게 pp 형태입니다. 그래서 he has been 그 다음에 상태 sick. He has been sick.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아프고 있다고요. 이 기간이 얼마나냐면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에 아파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he has been sick for a week. 뭐뭐 동안인데 뒤에 시간 나오잖아요. for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Please wait for a moment.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라고 please를 사용해서 조금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for a moment. A moment 하면 잠깐, 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a second나 a minute. 1초, 1분. 이것도 많이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for a second, for a minute, for a moment. 셋 다 잠깐 동안. 정말 잠깐을 얘기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QR 좀 찍어 주시겠어요? Please wait for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뭐 wait 대신 hold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hold, 잠깐만요. 이 멈춰 있다라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물어보거나 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잠깐 필요하다. 그러면 please wait for a moment. 혹은 나중에 귀찮으면 for a moment, a moment.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단어로 빨리 얘기하고 나중에 또 더 씌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a moment, please wait for a moment. 이렇게도 괜찮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나 그곳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면 바로 얘기가 안 나오면 Please wait for a moment. Yeah,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으로 낮에는 매우 따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낮 동안 계속 따뜻합니다가 아니고요. 낮에, 그 기간에는 따뜻하다. 시간이 아니고 어떤 기간 표현 등장하면 during, 영어로 하면 It's very warm, 따뜻합니다. During the day, 이 낮 시간 동안에 the day라고 하면 이 낮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during the vacation이라는 의미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이 방학 동안에는 매우 따뜻합니다. 혹은 cold, 춥습니다. 이거는 다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동안인데 어떤 시간이 뒤에 등장해서 쭉 이런 느낌. 얼마나 오래 했냐고 물어보면 for를 사용하면 되고요. 뭐 했어? 뭐야? 라고 물어보면 during을 사용해서 낮 동안은 따뜻해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치사 배워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 네, 언제나 영어는 이 모든 단어와 모든 걸 문법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정말 자주 사용하고 사실 이제 막 어려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요 정도만 알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0강. 네,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얘가 중간중간에 덩어리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 어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 덩어리, 이 문법이라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계속 할 거지만 이 30강 내용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특히 내가 부족한 거 위주로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30강 속 이 문법만 알아도 문법 때문에 내가 여행 가서 쉬운 말을 못했어, 이런 걱정할 틈은 없거든요. 이거면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여행 정도 내가 가서 기본적인 기본해야, 기초해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내용을 익혀주시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작년에 했던 패턴, 그리고 동사, 생활 영어 표현,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이 30강, 이 기초 문법을 또 복습 한번 더 해보고 계속 복습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내용도 더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어는 점점 이렇게 단단해져서 어느 순간 툭 말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을 때쯤에 여러분이 자신있게 나갈 수 있기를, 네, 그때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이 끝났으니까 제가 내드릴 숙제는요, 후기를 남겨주는 건데요. 다양하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원래 이 정도였고, 이거를 배우니까, 이런 느낌이 좀 달라졌구나. 그렇게 셀프 피드백 하는 느낌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 그리고 예전의 상태를 한번 보면서 이런 점들이 달라졌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 보완해야겠다라고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앞으로의 영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이게 좀 귀찮더라도 이거 한번 적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그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사실 저도 그냥 가볍게 후기를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이런 상태구나 알게 되고, 결국 그 후기들이 모여서 책까지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